분명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다 맞춰주는데 왜 이 연애의 주도권은 항상 그 사람에게 있을까요? 혹시 데이트 내내 상대방의 눈치만 보느라 기가 빨린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짧은 한숨 한 번에 내가 뭐 잘못했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면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매력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을 빙자해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걸려든 것뿐이니까요. 만날수록 피말리는 연인의 소름 돋는 뇌구조와 호구 연애에서 탈출해 내 자존감을 지키는 완벽한 대처법. 지금 바로 충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연애 초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내 사소한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정하게 기억해줬고, 우울하다는 말 한마디에 새벽에라도 집 앞으로 달려오는, 그야말로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처럼 대접해주는 완벽한 연인이었습니다. 아, 나를 이렇게 아껴주다니. 드디어 내 인생에도 진짜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왔구나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뭐든 다 맞춰주며 헌신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언제부턴가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행복한 게 아니라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고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곳을 다녀왔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외롭죠. 카톡 답장 하나를 보낼 때도 이렇게 보내면 기분 나빠해서 또 잠수 타려나? 걱정하며 수십 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합니다. 같이 있을 때 상대방이 무표정하게 스마트폰만 보거나 하 하고 짧은 한숨이라도 쉬는 날엔 내가 오늘 뭐 실수했나? 내 옷차림이 별론가? 나랑 있는 게 지루한가? 하면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찰렁 내려앉습니다. 참 억울하고 이상하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이기적으로 굴고 잘못하는 건 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도 막상 분위기가 싸해지면 안절부절 못하며 먼저 땀을 쥐고 눈치를 보는 건 항상 내적입니다. 결국 고요하고 숨막히는 침묵을 견디다 못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화 풀어 라며 굽히고 들어가는 것도 언제나 여러분이죠. 내가 한 번 더 참고 다 맞춰주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내 진심을 알아주고 예전처럼 다시 나를 소중하게 대하겠지? 우리는 이런 슬픈 착각 속에 빠져 하루하루 내 소중한 감정을 깎아내며 이 지옥 같은 연애를 꾸역꾸역 버텨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냉정하고 잔인한 팩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인내하고 다 맞춰줄수록 상대방은 여러분의 헌신에 감동해서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얘는 내가 이 정도로 막대해도 내 옆에 딱 붙어있는 만만한 애구나 라고 뇌 속에서 아주 영악하게 학습하게 될 뿐이죠. 도대체 왜 처음엔 나 없으면 죽을 것처럼 굴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며 내 피를 바짝바짝 말리게 된 걸까요? 도대체 왜 그 다정했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변해버린 걸까요? 내가 예전만큼 예쁘거나 멋있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서운한 티를 너무 많이 내서 질려버린 걸까요? 여러분이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는 이 자책들, 오늘부로 모두 멈추셔도 좋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관계가 이렇게 망가진 건 절대 당신이 매력이 없거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연인은 지금 당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자기애적 욕구, 즉 나만 대접받고 나만 옳고 내가 제일 우월해야 한다는 그 지독한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당신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돈에 비유해 볼까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연애는 두 사람이 함께 차곡차곡 에너지를 모아가는 공동 적금과 같습니다.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상대가 지칠 때 내가 위로해주면서 서로의 통장 잔고를 불려나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연애는 나 혼자만 끝없이 입금하고 계속해서 털리기만 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연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찾아와서 당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쏙쏙 인출해가는 감정의 ATM 기기일 뿐이죠. 그들은 자신이 우울할 때 당신의 위로를 인출해가고 자신이 화가 날 때 당신의 굽히는 사과를 인출해가며 자신이 우월해지고 싶을 때 당신의 자존감을 무참히 깎아내려 그것마저 인출해갑니다. 나 아니면 누가 너 같은 애를 만나줘
라는 식의 은근한 후려치기나 자신의 잘못은 쏙 빼놓고 네가 예민하게 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잖아 라며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유도 전부 똑같습니다. 당신을 깎아내리고 굴복시켜야만 자신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가짜 자존감이 충전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이 퇴근 후마다 온몸이 녹초가 되고 기가 빨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내 감정 통장에 들어오는 입금은 0원인데 상대방은 24시간 내내 수수료도 없이 내 에너지를 무단으로 털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감정의 ATM을 털어가는 그들의 소름 돋는 숫밥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데이트할 때 그리고 싸울 때 보여주는 전형적인 1인극 패턴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한 대화, 즉 티키타카가 되는 연애란 어떤 걸까요? 내가 오늘 있었던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공감해주고 반대로 상대방이 속상한 일이 있을 땐 내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양방향 소통일 겁니다. 하지만 감정의 ATM을 털어가는 이들과의 데이트는 철저하게 일반 통행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한 거대한 1인극 무대에 가깝죠. 가장 흔하게 겪으시는 패턴 중 하나가 바로 감정 배설 시간입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만났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상대방의 불만이 쏟아집니다. 오늘 부장님이 나한테만 짜증내는 거 있지? 진짜 어이없어. 아까 김대리가 나 무시하는 투로 말하더라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이니까 당연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줍니다. 아이고 진짜 힘들었겠다. 부장님이 너무했네 하면서 내 에너지를 다 써서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상대방의 화풀이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여러분도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사실 나도 오늘 회사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 이때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떤가요? 눈을 맞추고 걱정스럽게 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봐 주던가요? 아마 10중 8구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리며 건성으로 그랬어? 하고 영혼 없이 대답하거나 심지어 말을 뚝 끊고 이렇게 치고 들어올 겁니다. 야, 그건 완전 양반이다. 나는 오늘 어땠는 줄 알아? 아까 너 김대리가. 결국 기승전 자기 얘기로 화제를 낚아채버리죠. 내 슬픔과 우울함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대화의 주도권은 다시 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니구나. 네, 맞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내 감정을 교류할 동등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불쌍한 사람인지 인정해주며 끝없이 박수를 쳐줄 무급 방청객이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연애의 실체가 사실은 그 사람의 1인극을 빛내주기 위한 들러리 역할에 불과했다는 사실. 너무나 잔인하지만 이게 바로 그들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연애의 진짜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힘들 때 공감해주지 않는 건 그나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정말 기쁘고 축하받을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들의 두 번째 소름 돋는 특징, 바로 질투와 공격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야. 그냥 원래 성격이 자기중심적인 것뿐이야. 그래도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잖아.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성공입니다. 건강한 연인 관계에서는 내가 잘 나가거나 예뻐지면 상대방은 마치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서로가 든든한 아군이자 지지자니까요. 하지만 자기애정 욕구에 빠진 연인에게 당신의 성장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의 머릿속 구조를 들여다볼까요? 그들은 연인 관계에서 자신이 항상 우위에 있어야 안심합니다. 자신이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당신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매달리는 구조가 유지되어야만 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혹은 외모를 예쁘게 가꾸어서 주변의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비상벨이 울립니다. 제가 나보다 잘 나가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나를 우습게 보고 떠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잘 될수록 자신의 초라함이 부각될까봐 극도의 불안과 시기심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시기심과 불안은 아주 교묘한 방식의 공격성으로 튀어나옵니다.
대놓고 네가 잘 되는 게 배 아파 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죠. 대신 가장 행복해야 할 당신의 그 순간에 아주 은근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찬물을 끼얹습니다. 어떻게 찬물을 끼얹냐고요? 그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당신을 깎아내리고 묘하게 기분을 잡치게 만드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직에 성공했거나 드디어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쁜 마음에 가장 먼저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하죠. 오빠, 나 드디어 승진했어. 진짜 너무 떨려. 오늘 내가 비싼 소고기 쏠게. 최고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나간 약속 장소. 그런데 내 앞에 앉은 연인의 표정이 영 떨떠름합니다. 우와, 진짜 고생했어. 너무 축하해. 라며 박수를 쳐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묘하게 굳은 얼굴로 고기를 뒤집으며 툭 던지듯 말합니다. 승진하면 뭐해. 이제 일만 더럽게 많아지고 매일 야근할 텐데. 나는 널 못 봐서 맨날 나만 외롭겠네. 순간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여러분의 기쁨에 쫙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아, 맞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오빠는 나 못 본다고 속상해하는데. 어느새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오고 주인공이 되어야 할 승진 축하 자리는 상대방의 서운함을 달래주는 분위기로 묘하게 역전되어 버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로 산 예쁜 옷을 입고 나갔을 때도 똑같습니다. 야, 그거 진짜 잘 어울린다. 너 좀 이뻐졌다. 라고 솔직하게 칭찬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들은 꼭 굳이 이런 식으로 딴지를 겁니다. 오, 옷 샀어? 예쁘네. 근데 네 피부톤에는 약간 그 색이 칙칙해 보이지 않냐? 내가 너 쿨톤이라고 했지. 어떠신가요? 정말 나를 걱정해서 혹은 외로워서 한 말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 모든 건 네가 나보다 잘난 척, 행복한 척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강렬한 시기심이 발동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하늘로 붕 뜨려고 하는 그 순간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워서 억지로 다시 땅바닥, 즉 자신보다 아래로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 묘하게 기분을 잡치게 만드는 사람. 칭찬 한마디를 온전하게 해주지 못하고 꼭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덧붙이는 사람. 이게 바로 그들의 가장 무섭고 치졸한 수동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에게 상처 주는 일에는 이토록 관대하면서 정작 자신을 향한 아주 작은 불만에는 상상조차 못한 방법으로 끔찍한 보복을 가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서운한 일이 생깁니다. 건강한 연인이라면 나 어제 이런 점 때문에 조금 속상했어 라고 말했을 때 아, 진짜?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미안해 라고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죠. 하지만 자기애성 연인에게 이 평범한 대화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며칠을 끙끙 앓다가 정말 큰맘 먹고 행여나 상대방 기분이 상할까봐 단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골라서 서운함을 표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빠, 어제 나한테 짜증낸 거 솔직히 조금 서운했어.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상대방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미안해라는 사과 대신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분노가 날아오죠. 아니, 내가 언제 짜증을 냈어? 네가 먼저 나 피곤하게 달달 볶았잖아. 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면서 넌 꼭 네 감정만 중요하지? 진짜 예민해서 피곤하다. 기가 막히죠? 순식간에 상황이 완벽하게 역전됩니다. 분명 상처받은 건 나고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도 나인데 어느새 나는 이기적인 사람, 예민한 가해자로 둔갑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거나 잘못했다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느껴야 할 그 불편한 감정과 잘못을 상대방에게 통째로 뒤집어 씌우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잔인한 보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완벽한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아주 치졸한 형벌을 내립니다. 바로 잠수와 침묵입니다. 카톡을 읽씹하거나 며칠 내내 얼음장처럼 차가운 단답만 하면서 여러분의 피를 말립니다. 네가 감히 나를 지적해? 네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라는 무언의 압박이죠. 결국 그 숨막히는 침묵과 공포감을 견디다 못한 여러분이 먼저 백기를 듭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제발 확 풀어.
내 잘못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관계가 끝날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굽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패턴이 몇 번 반복되면 여러분은 이제 웬만한 일에는 서운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완벽한 입막힌 호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 지옥 같은 연애를 당장 끝내지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매일 울면서도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할까요? 그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아닌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결핍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사람을 당장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머리로는 이 연애는 답이 없다. 내 피가 마르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막상 헤어지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도 도로 삼키게 되죠.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너무 정이 많아서 라고 자책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지옥 같은 연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결핍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타인에게 심하게 휘둘리고 호구 잡히는 연애를 반복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정체감이 확고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내 안의 물통이 텅 비어 있으니 누군가 밖에서 물을 부어주어야만 비로소 내가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나의 이 텅 빈 결핍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파고든 게 바로 지금의 연인입니다. 연애 초반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애정과 관심, 이른바 러브바밍, 애정 공세를 퍼부었을 겁니다. 그 달콤한 물이 쏟아져 들어올 때 여러분은 처음으로 내 안의 결핍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화몰한 경험을 한 거죠. 아, 이 사람이 내 진짜 가치를 알아주는구나. 이 사람만 있으면 난 완벽하게 행복해. 이 강력한 도파민의 맛을 뇌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감을 믹서기에 갈아버리는 행동을 해도 그 환상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민하게 굴지 않으면, 내가 한 번 더 참고 예쁜 짓만 하면 다시 처음에 그 다정했던 모습으로 돌아오겠지? 마치 한 번 잭팟이 타졌던 슬롯머신을 떠나지 못하고 전 재산을 탕진할 때까지 레버를 당기는 도박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발 이 잔인한 현실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연애 초반의 그 천사 같았던 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감정의 ATM을 무장해제시키고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썼던 아주 정교한 가면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하고 헌신해도 그 첫 달의 무료 체험 기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끔찍한 착취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우리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헛된 희망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텅 비어버린 내 마음의 물통을 채우는 주도권을 그 사람에게서 다시 뺏어와야만 하죠. 그렇다면 이 너덜너덜해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를 갉아먹는 연인에게서 안전하게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8장에서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호구 취급받는 감정의 ATM 역할을 오늘부로 끝내고 싶다면 텅 빈 자존감을 연인에게 구걸하는 짓을 멈춰야 합니다. 상대방을 고치려고 애쓰거나 내가 한 번만 더 잘하면 예전처럼 다정하게 변하겠지라는 헛된 미련은 완벽하게 버리세요. 그 대신 이 지옥 같은 착취의 고리를 끊어낼 2가지 구체적인 솔루션을 당장 실천하셔야 합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호의와 공감을 전면 진단하세요. 상대방이 또다시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거나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리며 이기적으로 굴 때 예전처럼 착하게 웃으며 다 받아주지 마세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감정 없는 회색 돌멩이, 그레이 락이 되는 겁니다. 무례한 농담이나 수동 공격이 들어오면 표정을 싹 지우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건조하게 말씀하세요. 나 지금 불쾌해. 그 말은 선 넘었어. 처음엔 상대방이 당황해서 너 미쳤어? 왜 이래? 너 진짜 이상해졌다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낼 겁니다. 하지만 절대 쫄지 마세요. 여러분이 감정적 먹이를 주지 않고 AI처럼 단호하게 대처하면 그들은 이 ATM 기기는 이제 고장났구나.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네. 라고 판단하고 꼬리를 내리거나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둘째, 내 자존감은 나의 목소리로 직접 채워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했다고 해서 내 진짜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추천하는 아주 강력한 자가 충전법이 있습니다.
오늘 밤 혼자 있는 시간에 빈 노트에 나의 장점 50가지를 억지로라도 쥐어짜서 써보세요. 나는 인사를 잘한다. 내 손가락은 예쁘다. 나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 등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고 내 목소리로 직접 녹음하세요. 와,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오글거리는 짓을 왜 하냐고요? 남이 100번 칭찬해 주는 것보다 내 귀에 내 목소리로 나의 가치를 직접 선언할 때 우리 뇌는 가장 강력한 충격을 받고 텅 빈 자존감이 빠르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물통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누군가 던져주는 얄팍한 애정 한 방울에 목말라 하며 쩔쩔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가짜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소모품이 아닙니다. 이 지옥 같은 연애라는 이름의 악성 앱을 과감하게 삭제하세요. 썩은 동아줄을 놓아야 진짜 나를 빛내줄 튼튼하고 따뜻한 밧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방전된 멘탈에 작은 충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댓글이 방전된 제작자의 배터리를 충전시킵니다. 심리학 충전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여러분의 멘탈 배터리를 100% 채워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나만의 속도와 가치를 잃지 않는 단단한 한 주 보내세요.